네 번째, 공공시설, 개방시설, 협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이란, 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과 우수디자인 인정됐고 서울시가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입주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명시했고요. 준공조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각종 공공개방시설은 사실상 1층에 설치되어 있지만 허가상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의 용적률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에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아리팍 주공 1, 2, 4지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서울시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전부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서 대규모 공공개방시설과 공공보행 통로를 인허가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압구정이다 뭐 다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건축구역하고 우수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었길래 이걸 서울시가 요구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단지 내배를, 예를 들어 레미안 퍼티체나 뭐 자이나 기존 아파트들은 지금 평지에 바로 아파트가 한 1m 높이에서 설치가 되는데 저희는 도로하고 확연하게 높게 한 2.5m, 3m를 들어 올려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품격이 정말 고품격, 고급화하게 보이고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 지하 1층 층고가 높아지니까 주차장 개방감을 주고 쓰레기 차량 등 대형차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쓰레기 집화장 이런 것들을 지하에 다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으면 동간 거리나 각종 사선 제한이나 이런 건축법을 안화받아서 동배치가 원활해집니다.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면적 삭제 비율이라는 게 그 건축 허가시에 있는데 이 30% 삭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34평 기준으로 이 발코니 30%를 확장을 해버리면 실제 사용하는 실내 면적이 이 특별건축구역이 아닌 다른 아파트보다 방 하나가 더 들 정도로 실제는 3, 4평이 넓습니다. 이건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개방시설을 넣도록 한 겁니다. 공공개방시설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운영사무실 안내 데스크 데스크 스테이션 안내 스테이션 그 다음에 뭐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그 다음에 뭐 맘스 스테이션 독서실 뭐 작은 도서관 스카이 커뮤니티 1, 2 행사장 이런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1층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예부에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부 도로 여기 한강변에 이런 데도 예부인들이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런 데 다 예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부에서 단지를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시설 가는데 들어오지 않고도 예부에서 다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자, 조합의 협약서 체결 경과를 보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이 커뮤니티 개방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서초구청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는데 어차피 위탁회사 운영업체를 입찰을 하고 계약해서 그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그 시설 투자비가 한 10억 3천이 들어갑니다. 아까 도서실에 뭐 책이 몇만 권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해야 되는데 15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매년 3억 6천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운영업체가. 3억 2천 이상의 그 적자가 나서 서초구청한테 자, 이거는 서초구청이 원래는 뭐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직접 운영해라. 아니면 조합이 운영하도록 하려면 시설비 10억 3천하고 매년 3억 6천씩
적자 나는 거를 서초구청이 지원해달라. 이걸 가지고 7개월 동안 싸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전부 다 이런 시설이 개방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최초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시설비도 10억을 주고 그 다음에 매년 적자 나는 거 3억 6천씩 준다면 다른 단지들도 계속 이렇게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각 구청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엄청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은 저희가 7개월 동안 씨름했는데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로 불가. 자, 그런데 더 이상 저희 조합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들은 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금년 7월까지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면 조합 해산도 안 되고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24를 위한 이사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현장 설명회, 그 다음에 그 2차 현장 설명회, 1차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 3천은 조합이 대주고요. 조합이 지원하고 1년에 3억 6천 지원은 사실상 조합이 대줄 수가 없는데, 지원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업체가 얼마까지 조합이 지원할 수 있느냐를 써내라. 입찰할 때 3억 6천을 다 써내든 1억 8천을 써내든 그거는 써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다 입찰했는데 저희하고 구청하고 협의했던 그 업체만 반반씩 자기네들이 손해를 물겠다. 그래서 조합이 매년 1억 8천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한솔 아이큐움이라는 한솔의 자회사가 1억 8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일단은 회사가 선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3월 1일 날 입주자 동대표회의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동대표 회의가 구성되기 위한에 3월 5일 날 허구원, 이정무 등 총 3명이 조합을 방문해서 이 10억 3천을 지원한 거, 매년 3억 6천 중에 1억 8천을 지원한 거, 그 외에도 이 지원한 거는 퍼주기다. 그 외에도 조합의 계약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엄청 많다. 그러면서 입대위에서 위탁업체를 새로 입찰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석중 조합장이 좋아, 5월 달에 이정고시 의 문제만 없다면 오케이다. 그래서 입대위에서 입찰해서 선정해라 라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3월 11일 날 동대표들이 이때도 입대위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동대표 이름으로 조합에 공문을 보냅니다. 아니, 자신들한테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오케이 했는데도 갑자기 생뚱맞게 입탁운영 업체 선정을 서초구청에 계약 대행을 요청하랍니다. 서초구청에 계약 대행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이런 시설 위탁 운영은 거기 계약 대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청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거는 감정평가나 극히 일부 업체 선정 얘기고 우리같이 이런 위탁운영 계약 대행은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희 조합이 동대표한테 서초구청에 계약 대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합이 이제는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월 12일 날 조합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1월 24일 날 업체 선정을 해놓고 거의 한 달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꾸 입대위가 시비하고 자기네들이 선정하겠다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 선정하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또 진짜로 얘네들이 너무 이거 10억 3천 너무 많다. 1년에 1억 8천도 너무 과다하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업체 한솔 아이큐움하고 조합하고 이거 좀 깎자라고 해서 1년 반 가까이를 씨름했는데 한솔은 단 한 개도 들어줄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원한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한 그대로. 자, 이게 이 일정대로 조합이 오간 그런 공문들입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입대위는
입대위가 조합하고 입주 대표 회의하고 그 다음에 한솔 IQM하고 서초구청 네 군데가 협약서에 체결을 해야, 날인을 해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이전고시가 되고 조합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3월 1일 날 독립협회 설치되어 있고 3월 5일 날 그때 호고내 2인이 조합 방문해서 이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 이미 입대위에서 이 협약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월 5일 날.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한솔 IQM하고 조합이 계약해서 서초구청이 승인을 났습니다. 자, 그래서 4월 4일 날 조합이 입대위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자, 입대위가 조속한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저 입대위에게. 왜냐하면 5월 달에 우리는 그 이전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4월 20일 날 돼서야 입대위가 한솔하고 현장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4월 23일하고 4월 30일 날 다시 입대위한테 독촉 공문을 보냅니다. 자, 5월 7일까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입대위가 6월 초까지 조합이 해산이 된다. 그리고 조합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3일, 30일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5월 3일 날 최초로 호건 입주 대표회장이 조합하고 한솔한테 계약 공문을 보내서 이것도 2개월 만이죠. 2개월 만에 공문을 보내서 입대위에 이런 계약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한솔한테 제발 이거 마이너한 거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케이하고 수용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한솔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 입주 대표회의가 아예 조합을 배제하고 서초구청하고 한솔하고 셋이서 계속 이렇게 5월 7일, 12일, 13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입대위 대표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냐면 협약서를 체결하되 안전 및 과금 체계 등 세부 사항은 호건 회장에게 전임 영권을 위임한다. 사실 5월 16일 날 거의 모든 결정이 다 돼서 이제 마이너한 것들은 알아서 호건 입대위 회장이 그냥 체결해도 된다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호건 회장이 이렇게 이상한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협약서 체결을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21일 날 다시 조합이 호건 입주 대표회장한테 보냅니다. 자, 우리가 5월 7일까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안 해줘서 계속 늦어진다. 응? 그나마 5월 20일까지 협약서 미체결해주면 내가 입주자 대표 회의 동대표 1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20일날 공문을 보냈고요. 또 하나의 공문은 자, 왜 손해배상 해야 되느냐면 당신이 협약서에 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전체 준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준공이 안 되면 아까 등기나 조합 해산이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서초구청이 조합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서초구청이 조합한테 공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협약서 체결 전에는 전체 준공이 불가한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5월 24일까지 협약서를 체결하면 그나마 5월 28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다는 서초구청이 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전 조합원한테 보냈고 호건 조합장도 보고 이제사 호건 조합 호건 입대위 회장이 23일 날 아마 이 사인하겠다라고 밤에 연락이 왔고 결국은 협약서 체결이 27일 날 협약서가 체결되고 이게 체결되니까 27일 당일날 전체 준공 승인이 났고 당일날 이전고시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뭐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전적으로 이 입대위가 이렇게 질질질 끌어서 이렇게 늦췄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준공이나 그 다음에 조합 해산, 등기, 조합원 그 환급금 지급 등이 1개월 늦어져 버렸습니다. 1개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5월 3일부터는 5월 23일까지 이렇게 조합이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런 답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체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무런 답변조차 안 합니다. 이 입대위가. 그런데 이 허건 회장이 입대위로부터 5월 16일 날 정권을 이임받았을 때 첫 번째 스카이라운지 커피값을 예부인 판매가의 50%로 해달라. 근데 한솔은 35%까지는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수익이 날 경우 한솔이 수익금의 40%를 단지에 재투자하든지 입주민에게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라. 요 두 가지 외에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 가지고 허건 회장은 또 일주일 동안 그냥 잡고 헤맨 거죠. 묶어 놓은 거죠. 자, 근데 아까 이 구청에서 왔다라는 그 공문이고요. 5월 20일 날. 그 다음에 허건 그 입대위 회장하고 김석경 조합장관의 원 공문들입니다. 이 입대위가 결국은 3월 1일 날부터 5월 27일까지 거의 3, 4, 5, 3개월 동안 협약서 체결하는데 핵심 정정사항은 이렇습니다. 한솔 알리튬주는 결산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금액의 40%를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라.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줄 수 없고요, 법적으로. 입금 이익을 위해 산다라는 거는 지금 개방시설에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입주민들한테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 4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전혀 입주민이나 조합원들의 이익하고 무관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불필요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한솔은 1년에 1억 8천 감안해서 들어왔고요. 1년에 3억 6천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40%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발상을 하면서 시간만 3개월 끈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웃기는 경우는요. 자, 1년에 우리가 1억 8천씩을 현금으로 조합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0%가 설령 났어요. 나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되돌려서 재투자한다든지 뭐 할인 쿠폰을 한다면 최소한 조합이 1년 동안 손해나기 때문에 지원한 1억 8천은 조합한테 1억 8천을 먼저 그 반환하고 나머지 2천을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억 8천을 입주자 대표이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도둑놈 빈바 아닙니까? 이거는 조합이 오케이 하지 못하죠, 조합이. 응? 그러나 조합은 어차피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40%나 100%도 뭐 2%도 1% 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이 이거 시비 안 한 겁니다. 자, 결론은 그 다음에 한솔은 왜 35%까지는 수용을 했는데 40%는 수용 안 했느냐. 요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한솔은 이게 그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10%를 일단 그 유보금으로 떼놓고요. 90%에 대해서 3분의 1은 자기네 그 직원들의 복지일비로 사용하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아까 이런 식으로 재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그 한솔 알큐임의 주주들한테 배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3분의 1 재투자하는 거에다가 일부 주주들한테 배당할 일부를 땡겨다가 여기다 재투자하면 35%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40%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3년 뒤에 진짜 노하우를 쌓는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 3년 뒤에는 많은 곳에 이런 그 용역 입찰이 나오는데 이제 뭐 압구정지구, 뭐 목동지구, 여의도지구 이런 줄줄이 나오는데 이때 다른 조합도 이게 선례가 남아서 전부 다 40%, 50% 그 내놓으라고 얘기할 거다. 실제 나오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3년, 4년 적자하다가 한 5년째부터는 그때 이제 흑자 돌아서도 조금 흑자 돌아서면 여기서 다 빼져가 버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까지 양보를 했고 더 이상 5%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한솔 아이큐엠 주는 스카이 커뮤니티 이용 시 입주민 할인을 50% 해라. 이 얘기는 뭔가 하니 결국은 5월 22일 날 한솔이 양보했던 35%에서 1% 내서 36%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자, 여기서 가격은 입주민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체 우리 저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는 아마 2,500원인가 뭐 얼마 받을 텐데 여기는 최소한의 이익을 남겨야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는 3,5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민이 3,500원이면 입주민한테는 예부인의 50%를 해달라 그러면 예부인한테는 배에서 7,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36%로 했으면 입주민은 3,500원 똑같고 예부인은 5,500원입니다. 결론은 커피값을 36%, 50% 할인해서 입주민이 이익 본 거는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입주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할인과 관계없이 입주민 가격은 35%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커피를 싸게 마셔야 이익인데 입주민 이익 없습니다. 단순히 예부인 가격만 올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50% 해버리면 7,000원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도 5,500원인데 7,000원 내고 누가 여기를 옵니까? 그럼 예부인은 가격으로 통계해서 못 오게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서초구청이나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공공시설을 요금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다른 공공시설도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 기운도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적정한데 한 달에 300만 원 내놔.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거 아닙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뭐 행사장이나 행사 한번 하는데 그 장소료를 2천만 원 내놔 하면 여기 세비섬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그런 뭐 호텔의 그 대강당을 얻지 누가 우리 같은 조그마한 그 강당을 얻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모든 대방시설의 가격으로 예부인을 한 명도 못 오게 통제가 가능하죠. 이거를 서울시나 서초구청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시간만 잔뜩 가고 결국은 입주민 이익도 없는 거를 결국은 36% 했습니다. 이렇게. 자, 결론은 이때가 이렇게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서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요구를 해서 시간만 이렇게 끌어가지고 조합한테는 천문학적인 어떤 손해를 안겼습니다. 1개월씩 그 지연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시간만 지체했는데 당초에 조합장한테 와서 엄청나게 퍼주기 계약을 했느니 그 다음에 뭐 계약 내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느니 선동을 했지만 도대체 10억 중에서 한 1억을 깎았습니까? 1년에 1억 8천씩 지원하기로 한 거 단돈 10만 원으로 깎았습니까? 하나도 퍼주기 한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3개월을 끌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솔 직원들, 상주하는 직원들 지하 주차장 무료 이용 가지고 또 한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자, 한솔이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일정 대수의 주차장을 대관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한솔 아이큐엠이 우리 개방시설이 지금 2,000평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으로부터 2,000평 이상을 임차하는 건데 한솔 직원 34명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60평당
주차 대수 한 평꼴입니다. 한 평꼴. 아니, 한 대꼴.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금을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예 우리는 한 대도 안 되라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합니다. 결국은 이제 입대위가 수용을 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27일 날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그 같은 날 전체 준공이 났고 이전고 신청한 겁니다. 다시 얘기지만 입대위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모르고 무지해서 불필요한 주차장 무료 이용에 대해서 억지 요구를 하면서 협약서 체결에 시간만 지체한 겁니다. 자, 입대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론은 입대위의 이정무 이사가 이걸 사실은 주도했는데 조합이 퍼주기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 문제가 많다고 비난하고 입대위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서초구청에서의 계약 대행을 요청하라 등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고요. 15일이면 가능한 이 협약서 체결을 이와 같이 상식 이하의 억지 요구를 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3월 초부터 5월 24일까지 2개월 반 이상 협약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온베일리 전체 준공,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합 예산, 조합원 한급급 득입 일정이 1개월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1개월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 손해는 조합 운영비 직접적으로 7천만 원 손해, 1개월간 아파트 매매 불가, 그 다음에 대출 불가,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손해, 한급급 지급이, 한급급이 약 300억 원 되는데 지급이 늦어진 손해, 이런 손해들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